게임하는 것 중에 수도쿠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유행인가 보네. 애들 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고 이야기하는 거 한번 설명 한번 해봅시다. 이거 예로 시작해. 이건 새 책이니까 제 책으로 해. 딱 봐도 얘는 질량이 크고요. 얘는 질량이 작죠. 근데 공기 저항과 마찰을 무시하게 되면 저 중력 가속도는 결국은 중력 때문에 생기는 속도 변화량이라는 뜻인 거죠. 우리가 배웠다. 그러면 중력 때문에 생기는 속도 변화량이니까 어떤 물체가 됐건 1kg이 됐건 2kg이 됐건 속도 변화는 계속해서 뭐한다? 같겠다. 그럼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동시에 떨어진다라고 예측하실 수 있겠죠. 저건 뭐냐? 저 뒤에 봐봐. 끝까지. 자, 두 번 실험은 못합니다. 방금 동시에 떨어졌거든. 너네 잠깐 뒤에 보고 있는 동안. 그래서 너네가 잠깐 뒤에 보고 있는 동안 내가 순간적으로 공기 저항과 마찰이 없는 진공 상태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지금 또 이제 실험 시키면 이제 절대 친구들이 앞에만 보고 이제 실험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 무겁고 가벼움에 상관없이 현실에 없는 공간이 공기 저항과 마찰이 있는 곳에서 없는 공간에서는 무겁고 가벼운 녀석이 다 중력과 속도 G라고 하는 9.8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해서 동시에 뭐한다? 떨어진다. 이해되시죠? 시험을 하고 나면 그래도 한 번은 웃어주는데 이것들이 웃어주지도 않네. 감사합니다. 너무 뻘쭘하잖아. 쌤 나이가 29이거든. 형. 왜냐면 나는 29에서 내 나이는 더 이상 먹지 않으니까. 만약에 30이라고 보통 표현하면 쌤은 29살. 그래서 난 평생 20대. 너네보다 젊어질 때가 올 거라고 믿고요. 어떻게 또 이제 막 흰머리 이런 것도 뽑다가 이제 포기했어. 그냥 빨리 백발이 되면 좋겠다. 요즘은 좀 그런 주의야. 자, 이제 전초전은 끝났고요. 두 가지 파트가 남았는데 그 두 가지 파트 중 한 개는 친구들이 좀 쉬워해. 나머지 하나의 이제 파트에서는 헉 하는 부분인데 쌤이 짚어준 저 포인트는 꼭 좀 다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봐봅시다. 첫 번째, 이제 테마 4 이야기할 텐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다 지금 힘에 파생된 것들 배우고 있었잖아. 그래서 하필이면 운동 상태 변화가 원인이었던 이 힘이 합력이 알짜 힘이 0인 케이스에 대한 운동량. 그럼 우리는 바로 유추할 수 있겠네. 원인이 힘이야. 운동 상태 변화에. 운동 상태 변화를 우리는 결과물로서 가속도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야기했네. 힘이 0이니 가속도 역시 결과가 0이겠지.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가속도가 0이라는 건 속도 변화가 0이라는 거고, 속도 변화가 0이라는 건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가 같으니까 0이 되겠죠. 이 말인즉슨 속력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운동을 보고 무슨 운동? 6글자로 등, 소, 직, 선, 운동 이렇게 표현한다. 6글자 너무 길어요. 줄입시다. 등,
속도 운동. 등속도 너무 길잖아요. 등속 운동. 등속 운동 너무 길어요. 세 글자로 욕심도 가하지. 다 안 줄여져. 저게 마지막이야. 그래서 등속 직사 운동, 등속도 운동, 등속 운동. 이제 중학교 때는 친구들이 이걸 어떻게 배우냐면 빠르기도 일정하고 운동 방향도 일정한 대표적인 운동으로,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는 대표적인 운동으로 이야기가 되지만 이제 우리는 간결하게 갑시다. 등속 직사 운동은 합력 알짜임이 운동 상태 변화의 원인이 0이니 가속도가 0이 되고 고로 빠르기와 방향이 변하지 않는구나.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저 등속 직사 운동을 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냐면 관계 그래프로 이야기할 거예요. 빠라라라란. 위치 시간 그래프네. 위치 시간 그래프인데 가장 단순하게 나타나.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지면 우선 친구들이 절반은 또 여기에서 헷갈려 하시는 게 얘는 이 공간에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니야. 선생님이 우리가 배우는 건 이쪽 아니면 저쪽이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얘는 방향이 오른쪽이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운동하고 있던 녀석을 시간에 따른 오른쪽의 위치를 표현하니까 이렇게 표현된 것 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리 시간 그래프를 보고 위치 시간 그래프를 보고 저 그래프로 운동 경로다 아니라는 사실이야. 이해되죠? 자, 그러면 얘는 뭔지 모르니까 살펴보지 뭐. y는 ax 형태의 1차 그래프네. x축에 누가 있어? 시간. y축에 누가 있지? 거리가. 근데 관계 그래프 배우기 전에 우리는 속력이다, 속도다 라고 하는 녀석을 시간 동안의 거리 이런 식으로 배웠었잖아. 그래서 관계식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럼 거리는 속도와 시간의 곱으로 표현되네. 그래서 기울기인 너는 ST 그래프,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구나? 속력, 속도를 의미하는구나. 기울기가 속력을 의미한다네. 속도를 의미한다네. 근데 하필이면 이 기울기가 일정하네. 그러니까 속력이 일정하고 속력이 일정한데 운동 방향도 변하지 않는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그래프 하나로 표현하는 게 빠르기, 기울기 값 구해서 속력이 얼마 이런 것까지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가장 많이 표현될 수 있겠죠. 많은 정보가 달려있단 말이야. 자, 계속해서 봐봅시다. BT 그래프. BT 그래프 살펴보다 보니까 이렇게도 이야기가 되네. 무슨 운동? 등속 직선 운동. 왜? 빠르기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몇 초 후에 x축과 이루는 이 면적을 살펴보니 넌 누구구나? 너는 V고 너는 T니 VT는 움직인 거리구나 를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우려고 하시기보다는 어떻게 지금처럼 관계식을 바탕으로 관계 그래프를 해석하시는 연습들 해주시면 될 테고요. 관계 그래프 중에서 친구들이 가장 수월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랍니다. 테마사 안녕. 끝. 깜찍이 소대. 쉬어가는 부분도 있어야지. 자, 이제부터 친구들이 머리가 아프게 될 오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개념이고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하고 좀 선생님이 얘는 절대 쉽게 가지는 않고요. 찬우야, 66에 계산에서 대답했습니까? 외워서 대답했습니까? 외워서 대답했지. 구구단처럼 나오면 이제 이쪽 부분들이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친구들이 학교 내신에서 킬러를 맞출 수 있게 된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이제 외워 오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외워 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외워 온다. 코를 깨물어 버릴 겁니다. 언제까지? 외울 때까지. 안 깨물 것 같죠? 저 깨무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맛있게 보이는 코가 성현
성형 있고 이렇게 깨부르면 맛있을 것 같아. 굉장히 탄력도가 넘쳐 보이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두 딸이 있는데 항상 코를 깨물어가지고 거의 루돌프처럼 코가 항상 빨개, 술주정뱅이 마냥. 아래 오시면 쌤이 한번 깨물어 드릴게요. 자, 테마 5. 오늘의 마지막 내용이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배우는 거 똑같아요. 우리는 원인과 물체 후 운동 상태 변화의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를 배울 텐데, 하필이면 이 원인인 이 힘이라고 하는 녀석이 일정하게 작용한다니. 힘이 일정하다는 건 크기도 일정하다는 뜻이지만 방향도 일정하게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10N이 작용했으면 계속 오른쪽으로 10N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원인 결과니까 0일 때 0이네? 그러면 속도 변화, 가속도는 어떻게 되겠어? 속도는 증가하겠지만 가속도는 일정하겠죠. 왜? 얘가 일정이니까 얘가 일정. 근데 이 개념이 우선 어려운 게 친구들이 직관에서부터 물리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 친구들 자전거를 등속 운동 시키려면 힘이 일정해야 돼? 아니면 힘이 없어야 돼? 현실에서 힘이 일정해야 되지. 페달을 일정하게 힘을 줘야지만 가잖아. 왜? 이 현실은 마찰력이라고 하는 매우 어려운 힘이 깔려 있거든. 근데 우리가 배우는 공간은 마찰이 없는 공간인 거야. 그냥 얼음판 위인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김연아가 한번 하면 거의 마찰이 없는 공간이니까 가만히 있더라도 갈 수 있는 공간인 거지. 자, 그래서 친구들이 이런 등속 운동 힘이 일정해야 돼. 아닙니다. 이건 현실 이야기야. 현실은 복잡해서 우리가 다루지 않아. 물리에서도 너무 복잡해. 자,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하다. 속도 변화량이 일정하다는 뜻이구나. 자, 그럼 저런 운동을 우리는 무슨 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힘이 일정해서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운동을 보고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등가속도 운동 안 줄여지나요? 안 줄여집니다. 네. 자, 그럼 이 등가속도 운동도 살펴볼 텐데, 저 등가속도 운동은 기준이 누구냐면 얘가 아니고요. 얘입니다. 속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쌤 이것도 뭐 모르겠어요. 최소한 1차 그래프라는 건 친구들 알잖아요. 그쵸? Y는 AX 그래프인데 X축의 시간, Y축을 살펴보니까 Y축 베이비 이미 시간대 살펴보니까 비비비 속도인데 처음 속도가 0이니까 변화량, 속도 변화량의 값도 나중 속도와 같은 것뿐인 거죠. 그러면 우리 아까 테마 3에서 테마 2에서 뭐 이야기했냐면 가속도는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다 라고 했으니 관계식에 의해서 정의를 관계식으로 만들었고 관계식에 의해서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기울기에 해당되는 녀석이 누구구나? 가속도구나. 그래서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가속도라네. 근데 하필이면 1차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등가속도 운동은 BT 그래프가 1차고 등속도 운동은 거리 시간 ST 그래프가 1차구나 를 가셔야 되는데 친구들 기억에는 1차만 있고 BT, ST를 안 봐. 그래서 등속도 운동인지 등가속도 운동인지 그냥 막 써.
등속도 운동은 거리 시간 그래프가 1차, 등가속도 운동은 BT 그래프가 몇 차? 1차. 기준이 달라. 자, 그러면 이제 저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할 텐데, 등가속도 운동의 케이스는 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 첫 번째, 뾰로롱. 정지에 있는데 일정한 힘을 받아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케이스. 첫 번째. 두 번째, 운동하고 있었는데 운동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케이스. 그래서 방향을 계속 같이 봐줘야 되는 거야. 물체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힘이 작용해서 오른쪽으로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케이스. 세 번째,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었는데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일정한 힘이 작용해서 속도가 감소하다가 정지한 후에 반대 방향으로 속도가 빨라지는 케이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은 하나, 둘, 세 개 중에 한 개입니다. 정의, 관계식, 관계 그래프 중에 가장 많은 정보가 담겨있는 게 누구라고요? 관계 그래프죠. 그래서 저 관계 그래프, 등가속도 운동, BT 그래프 해석하는 부분을 구구단처럼 친구들이 이제 외워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하얀 백지에다 친구들이 한 번이 아니고요. 그냥 하루에 한 번씩 한 30초에서 1분 정도가량밖에 안 될 거예요. 자, 가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왜냐? 통합과 교육과정에는 이 1번 케이스 등가속도만 배우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학교 내신, 학교 쌤들에 따라서 이걸 내더라도 걸리지는 않아. 니네들이 열받게 하면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빠방 들어갑니다. 그래, 등가속도 운동은 BT 그래프가 1차인데 정지해 있던 물체한테 일정한 힘이 작용해서 일정한 가속도, 즉 속도 변화가 일정한 케이스. 주어진 정보를 살펴보니까 시간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고요. 나중 속도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고요. 기울기에 대한 가속도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고요. 우리는 아까 등속 운동할 때 배웠죠. BT 그래프에서 X축과 이루는 이 면적이 무엇을 의미하더라? 거리를 의미하더라. 그래서 이 면적, 물체의 위치 잘 표현하면 거리를 의미하겠네요. 몇 가지 정보가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죠. 오케이? 네 가지 물리량이 있는데 네 가지 물리량 중에 두 가지 물리량으로 나머지 하나 표현하는 방법을 연습하다 보니까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12가지가 나옵니다. 순서대로 쌤이 하나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꼭 집에서 하얀 백지에다가 하루에 한 번씩, 너네 구구단 외울 때 한두 번 외워서 구구단 외운 사람 여기 없어. 한두 번 외웠는데 외웠으면 너네 여기 있으면 안 돼. 머리가 진짜 비상한 거야 이거. 쌤 딸이 구구단을 수십 번 외워도 까먹더라고. 초등학교 2학년. 그래서 2단 외우면 2,000원 줄게, 3단 외우면 3,000원 줄게. 그래서 9,000원까지 다 뜯기고 나서 한 달인가 지나서 물어봤거든. 안 하니까 바로 까먹더라고. 그래서 돈 내놓으라고 했더니 왜 준 걸 빼앗냐며 아빠는 나쁘다고. 다시 빼놨지. 너 다시 외우면 더블로 줄게 라고 했더니 미친 듯이 외우더라고. 미친 듯이 외워서 그 돈으로 편의점 가대. 요즘 빨라 아무튼. 자기가 번 돈이래. 내가 준 돈이지. 이런 것만 보더라도 항상 상대적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물리에서 상대성, 원리에 대한 걸 배우게 된답니다. 자, 가속도.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인데 나중 속도가 V고요. 처음 속도가 0인 것뿐인 것이. 그래서 우리는 A를 어떻게? T분의 V 이렇게 표현하는 거랍니다. 오케이? 그럼 V를 나중 속도를 가속도와 시간으로 표현하실 수 있겠죠. 얼마? V는
A, T 두 개 정도로 하나. 따라오고 계시지? T를 A와 V로도 표현하실 수 있겠지. 얼마? A분의 V. 이거 삼각형의 면적이네. 이 위치는 얼마? 2분의 1 V. 1단계까지는 잘 돌리실 수 있겠죠? 어디부터 출발하는 거야? 가속도의 정의부터. 그러다 보니까 2단계 들어갑니다. V 대신 야 너 집어쳐 넣자. V 대신에 AT 넣으니까 어떻게? 2분의 1 RT 제곱. 가속도와 시간과 거리 사이 관계네. 가속도를 시간의 제곱과 거리로 ES 이렇게 표현되겠네. T 제곱분의 ES. 이식 변형하는 거죠. 오케이? 자, S는 2분의 알았어. 한 번만 보여줄게. S는 2분의 1 VT니까 V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보는 거. 양변에 20 곱하고요. 양변에 T로 나누니까 V는 얼마? T분의 ES. 이런 걸 쌤이 지금 바로바로 한 것뿐인 거예요. 이런 산수는 할 수 있겠죠? 큐브 맞추듯이 이거 하나만 정해주면 나머지 것들은 친구들이 이거 누가 연습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인 거지.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구구단이야. 자, 계속 들어갑시다. 근데 신기한 게 쌤이 통합과학 갖고 물리 수업을 지금 여기 아카에 깔았거든. 쌤이 정자에서 수업을 작년에 저 에이펙스라고 하는 논술학원에서 연대 논술 수업만 잠깐 쳤었고 나머지는 다 대치에서 있었거든. 또 희한하게 엄마들이 나랄 때 또 한 번 느꼈어. 와, 사람은 정말 죄 지으면 안 되겠구나. 진짜 내가 어디에선가 죄 짓고 막 이랬으면 야, 저 새끼 아니야 하면서 알아봤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난 거기에서만 잠깐 이렇게 수업을 한 것뿐인데 이미 이렇게 아신다는 그 말에 와, 사람은 정말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누가 보건 안 보건 죄 지으면 안 되겠구나. 또 한 번 느끼는. 혹시 내가 지은 죄를 알아서 어머님들이 하시는 건가? 지은 죄가 없는데 부피를 던지고 뭐 이런 건 잘하는데 자고 있다 보면 빡! 나 야구 좋아하거든. 그래서 야구도 좋아해. 여기 야구 안 봐? 야구 동영상. 지금 겨울이라 야구 동영상 야구 경기가 없겠구나. 그래서 롯데 2군 코치한테 막 매일 훈련 받으면서 십자인대가 끊어져 버렸어. 전방 십자인대가. 영명이 끊어질 거면 차라리 군대 가기 전에 끊어졌으면 면제라도 맞지. 군대 갔다 오고 예비군 훈련도 다 끝났는데 끊어지면 나보고 너무 억울할 거야. 그래서 요즘 한 2년간 거의 운동을 보드도 못하고 야구도 못하고. 그래서 쌤 아까 좀 보면 나 이런 식으로밖에 이쪽이 안 굽어지거든. 왼쪽이 끊어져서. 쉽게 얘기하면 병신인 거지. 괜찮아 그래도. 이미 살 만큼 살았는데. 교육부 정말 시켜줘야 돼. 장애인다고 안 시켜주면 안 돼. 자, 그래서 한 세트 돌았단 말이야. 또 한 세트 하나만 해봅시다. 이거 아니구나. 자, 그럼 T를 V와 S로 표현하는 이거니까 제 얼마로 되겠어? T는 V분의 ES 이렇게 표현되겠지. 아까처럼 처음 하는 연습이니까 친구들은 쌤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가는 거야. S는 2분의 1 VT니까 2 그 다음에 V T는 V분의 ES구나. 이런 식으로. 자, 마지막 한 세트. 뭘로 해볼까? 뭘로 해도 상관없는데 제일 간단해 보이는 걸로 하지 마. V는 AT인데 T 대신에 얘 쓸래. V분의 ES 쓸래. 그럼 이렇게 표현될 테고요.
양변에 v 곱하니까 v 제곱이 얼마만큼? 2as죠. 그래서 마지막 세트 루트 2as a를 s와 b로 표현하니까 얼마만큼? 2s분의 b 제곱. s를 a와 v로 표현하니까 이 녀석 얼마만큼? 2a분의 b 제곱. 얘는 여기 있어. s는 2분의 1 at 제곱이니까 양변에 2 곱하고 양변에 a로 나누고 루트 값 씌우면 얼마? 루트 a분의 2s. 그래서 총 몇 가지입니까? 12가지죠. 쌤 스피드 정도까지 바라진 않아. 제발 해보세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만 하면 이 정도는 됩니다. V는 AT, T분의 ES, 루트 2AS. T는 A분의 V, B분의 ES, 루트 A분의 ES. S는 2분의 V, T분의 AT 제곱, 2분의 B 제곱. A는 T분의 V, T 제곱분의 ES, ES분의 B 제곱. 이 스피드까지는 안 해도 돼. 최소한 쌤이 물어봤는데 V는 했는데 왜? V는 했는데 잠시만요. A, T요. 이것도 땡이야. 구구단을 물어봤는데 9판 했는데 잠시만요. 72 이렇게 대답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팡팡팡이다. 숙제도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구들이 결국은 여기서 수업을 지금 나한테 지금 듣고 있는 건 너네 중간하려고 수업 듣는 거 아니지. 상위권 되려고 1등급 맞으려고 100점 맞으려고 있는 거잖아. 그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친구들이 꼭 좀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될 테고요. 이 중에서도 줄인다 라고 한다면 최소한 그래도 얘하고 얘 정도는 머릿속에 무조건 박으세요. 선생님 저는 V는 AT, T분의 ES, 루트 2AS 안 나오는데요. 그럼 최소한 얘들은 천천히 나오되 V는 하면 V 하지 마시고 루트 2AS. 자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이런 우리 ET 영화 보러 가자. T는 루트 A분의 ES 이렇게 나올 정도가 되면 이 파트가 편해져. 구구단을 잘해야지만 인수분해가 쉬워지는 거하고 똑같아. 인수분해할 때 구구단 못해서 계산을 못해버리면 인수분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시간 많이 걸리는 거잖아. 다른 문제 못 풀어버린다고.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 자, 그래서 꼭 좀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때 우리 한번 영상 한번 찍을까? 릴레이로 12가지 이렇게 영상 한번 찍어서 쌤 예전에 수업할 때 쌤 친구들한테 반티를 입힌 적이 있거든. 우리는 물리하는 얘들이다. 그래서 핑크색으로 반티를 맞췄고요. 반팔 하나씩 다 정해줬어. 본인이 F는 NA, P는 MV 이런 식으로. 그래서 등에 다 있는 상태로 그때 친구들이 너무 좋은 성적을 맞아가지고 그 옷을 입고 식당에 갔지. 쿠쿠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 끝까지 얘들한테 입으라고.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 주 수업 때 반이 사라지던데. 애들이 안 오더라고. 한번 해보고 싶어. 조성쌤 통과 물리 한반 전체 올백 모두가 올백. 그럼 우리 반티 한번 입고 근처 식당 한번 가자. 반티 내가 비용 냅니다. 식당 비용 내가 내. 너네는 그냥 입어주면 돼. 나도 입는데 뭐 걱정이야. 29 형아도 입는데 너네도 입을 수 있죠? 자, 저 내용들 이제 이야기하고 나면 테마 5에서 이제 두 번째 파트가 들어갑니다. 왜냐면
중력장이다.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공간에서의 운동에 대한 중력장 내의 운동으로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장 이렇게 있으면 힘이 작용하는 공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전기장 그럼 뭐로 이야기하면 돼?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자기장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중력장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 오케이? 그럼 모기장 다른 의미죠. 죄송합니다. 연습장 뭐 이런 것도 다른 의미인 거지. 그래서 물리에서 무슨 장이다라고 이야기되면 힘이 미치는 공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답니다. 자, 그럼 중력장 내의 운동은 크게 두 개로 살펴볼 텐데 그중 첫 번째가 무슨 운동이냐면 자, 유, 나, 하, 운, 동이라는 내용입니다. 자유 낙하 운동 어떤 운동이냐면 민호가 갑자기 와 통합과학 물리 물리는 역시 어렵구나. 그래서 지구를 만나고 싶다. 갑자기 육춘 창문을 빡 하고 그런 문과적인 표현으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 살자의 반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민우 자유낙하 운동하려고 하네. 자유낙하 운동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 왜? 우리는 물리로 배웠으니까. 남들은 살자의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으면 정말 너무 슬프다. 자유낙하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면 안 되는데 이런 표현들. 배운 걸 써먹어야지 재밌고요. 이게 재미가 들어야지 한 번이라도 더 본단 말이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총 중력장 내의 운동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아마 이제 학교 내신 들어갈 때는 그 세 가지를 쌤이 다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금 첫 시간이니까 기본적인 것만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정지해 있는데 중력이라고 하는 일정한 힘을 받아서 아래쪽으로 일정한 중력 가속도 g 9.8의 값이 생겨서 운동하는 케이스. 무슨 운동? 자유 낙하 운동. 처음에 아래쪽으로 운동하고 있었는데 아래쪽으로 일정한 힘을 받아서 아래쪽으로 속도가 빨라지는 케이스. 이 케이스를 보고 우리는 연지 하방 운동. 처음 운동 방향은 위쪽 방향인데 아래쪽으로 일정한 힘이 작용하다 보니까 속도가 뭐하면서 일정하게 줄어들다가 최고점에서 정지한 후 반대 방향으로 속도가 빨라지는 케이스. 우리는 그 케이스를 보고 연지 상방 운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중 한 가지 자유낙하 운동에 대한 내용만 오늘 언급을 할 테고요. 앞으로는 자유낙하 운동 너무 길잖아. 그래서 내 시간 때는 어떻게? 세 글자로 줄일 겁니다. 자낙 운동. 근데 이렇게 줄이다 보니까 친구들이 자낙운 하다 보니까 시험 문제에 자낙운으로 써. 그리고 나서 쌤 이거 자유낙하 운동 맞잖아요. 근데 학교쌤이 틀렸대요. 학교쌤 이상하신데? 하고 이렇게 딱 보면 자낙운. 이거 우리끼리 쓰는 용어야. 그냥 줄여서 쓰는 거지. 시험 문제에서 답할 때는 자유낙하 운동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답니다. 오케이? 자, 갑니다. 이 자유낙하 운동 첫 번째. 처음 속도 V0로 표현한 이 녀석이 0인 거예요. 운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니까. 오케이? 가속도가 얼마로? G로 일정한데 우리 아까 여기 있는 G 베이비 소녀시대 지지지 아니? 소녀시대가 아니겠구나. 이제 거의 아줌마? 원더걸스 이런 애들 알아? 그 시대 때 원더걸스 5명 이름을 못 외웠다고 얘들한테 쌤 늑다리 이런 취급을 받았었거든.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얘네도 거의
30 이렇게 넘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처음에 EXID 뭐 이런 그룹이 있는데 나는 엑시드라고 읽었다가 또 애들한테 K 쪽을 당했고요. 그다음에 BTS는 진짜 작년에 알았었어요. 뭐 BTS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근데 노래 들어보니까 좋더라고. 봄날? 그래서 요즘 막 이제 이런 것들을 듣고 있지. 하지만 최애곡은 우리 딸내미가 좋아하는 아이브, I am. 노래 잘해, 민호야. 난 노래 못하는데 아무 데서나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 춤도 못 추는데 딸내미들하고 에버랜드 이런 퍼레이드 지나가는 거 있으면 같이 추자. 막 사람들이 막 깔깔깔 웃고 하는데 내가 추고 싶다는데. 그치?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도 막 신나고 막 흔들고 가고 사람들이 미쳤다는 거지. 다른 사람 신경을 잘 안 쓰는 편입니다. 내가 즐거우면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너네 말로 하면 내 눈 눈에 피해를 입혔다 뭐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 아무튼 무거우나 가벼우나 모든 물체는 우린 공기 저항 마찰을 위치할 테니까 가속도가 얼마? 같다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자유낙하 운동은 처음 속도가 0이고요. 가속도가 g로 일정한 9.8로 일정한데 초당 9.8씩 빨라지다 보니까 0초에서 1초가 되는 순간 9.8m/s, 2초가 되는 순간 19.6이 되겠고요. 3초가 되는 순간 9.8 곱하기 3이 되겠지. 뭐 29.4. 근데 이 계산을 물리원에서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편한데 통합과까지는 어쩔 수 없이 9.8로 이야기 계속 해주셔야 돼. 자, 우리는 마찬가지로 관계 그래프로서 살펴볼 테고요. 다음과 같이 관계 그래프로 살펴봐 봅시다. 오, 그러면 자유낙하 운동. 오호, 빵. 그래서 이미지 한번 그려볼까? 질량이 m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 속도가 0인데 아래쪽으로 유일한 힘인 중력만 작용해서 아래쪽으로 다음과 같이 운동했대. 그래서 바닥면에 도달하는 순간 속도 v, 그때 시간을 t라고 한번 해봅시다. 얘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떨어진 높이를 h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림을 그리면 굉장히 복잡하잖아. 근데 우리는 여기다 표현할 수 있지.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인데 중력 가속도지 9.8. 그럼 예를 들어 바닥에 도달한 시간을 t라고 했으니까 바닥에 t인 순간에 도달했대. 그 다음에 바닥면에서의 속도는 얼마만큼? v고 떨어진 높이 이동한 거리는 얼마? h지. 그러면 하나만 해봅시다. 바닥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루트 g분의 2h지. 왜? a 대신에 g. 하나만 더 해봅시다. 우리 s로 표현했던 녀석을 그냥 이제 시프트가 아니고 높이다 보니까 하 있어서 h로 표현할 테니까 이 표현은 어디 있어?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물리적인 의미를 친구들이 해석하는 거야. 1kg짜리나 2kg짜리나 같은 높이라면 같은 중력 가속도가 있으니 무거우나 가벼우나 동시에 도달한다고. 매 순간 위치가 뭐하다고? 같다고. 그게 관계 그래프에서 지금 표현되는 거죠. 하나 더 알 수 있는 거, V는 쌤이 강조했던 거 있지? 루트 2 A 대신에 G, S 대신에 H. 떨어진 높이가 같으니까 바닥면에서 속도 역시 무겁건 가볍건 상관없구나. 왜? 매 순간 속도가 뭐하니까? 똑같으니까. 우리 아까 실험도 했었고요. 그치? 아마 동영상 듣는 얘는 아마 귀가 찢어질 것 같아요. 아무튼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 공식을 안 쓰고 모든 문제들을 관계 그래프를 통해서 해결을 시킬 거니까. 자, 이제 오늘의 대비 마지막 중력장 내의 두 번째 운동인 무슨 운동? 뽕을
포물선 운동. 쌤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모든 학문은 다 마인드맵을 그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주의거든. 왜냐면 오늘 배운 내용들이 친구들이 정리가 안 됐다는 건 뼈대가 없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 뼈대를 살펴보면 우리는 처음에 힘에 대해서 공부했고 원인을 공부하다 보니 가속도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했고 이 가속도에 대한 내용과 힘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지구상의 물체들이 받는 힘만 우리는 따져보고 싶다 보니까 마귀인력, 중력에 대한 내용들 공부했었죠. 그치? 그래서 이 중력을 받는 케이스의 운동에 자유 낙하 운동, 줄여서 잔화분 운동과 포물선 운동 이렇게 친구들이 크게 만들어 두신다면 여기에다가 힘에 대한 정의, 힘에 대한 단위, 알짜 힘, 힘에 대한 합성 이런 식으로 써가는 것들은 쉬워진다. 큰 뼈대만 가지고 있어요. 이게 중력과 상호작용이다 라고 이야기되는 통합과학 2단원의 킬러 파트 부분의 한 축이 지금 하나, 둘, 셋 개로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두면 기억에도 오래 남으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마지막 문제 얘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이 포물선 운동을 실질이 엄밀하게 이야기되면 통합과학에서 다루면 안 돼. 왜냐면 물리 2에서 다루는 내용이거든. 물리 1에서도 포물선 운동을 안 다뤄. 왜? 너무 복잡하니까. 우선 방향 자체가 이쪽 아니면 저쪽이 아니지. 포물선이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야. 왜 넣어두는지 모르겠어. 생각이 없어, 생각이. 이런 걸 넣어두니까 애들이 물리를 택하게 되면 어려워하면 나한테까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속도는 풍력은 T분의 S인데 S가 2m고 시간이 1초야. 이런 문제 내면 애들이 잘 넘어오겠지. 물리원을. 이게 문제니? 이거 초등학생도 배우겠다. 그쵸? 인호, 상향, 찬우, 영우, 중교, 영우, 찬우, 상향. 괜찮아, 너네만 이렇게 안 써놓고 노란색 글씨 이런 거 보이잖아. 유신이 얼마 전에 물리 수업 했던 애들 이름이 다 그때는 내가 노란색으로 적어놨구나. 가만히 보다 보면 보여. 자, 포물선 운동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포물선 운동은 너무 복잡한 거야. 이 복잡한 걸 어떻게 우리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지? 다음과 같이 이미지로 그려서 BB 높이가 지표면에서 H인 곳에서 중규가 질량이 M인 물체를 V0의 속도로 빵 하고 던진 거야. 그랬더니 이 녀석이 이렇게 포물선의 경로를 쫓아가게 돼. 물론 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저 포물선이 2차 함수, 시간에 대한 2차, 거리가 2차에 대한 꼴로 이야기되는 증명 이런 것들을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로로 됐는데 이 경로를 본다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개로 보자. 어떻게 두 개로 볼까라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보라색 하나는 이 방향의 운동만 보겠다는 거예요. 즉 X방향의 운동만 보겠다는 소리고요. 왜냐면 두 개를 동시에 보기에는 헷갈리니까 이거 하나씩 고려를 한 결과가 얘야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니까 두 번째 하나는 Y방향만 보겠다. 그러면 첫 번째 갑시다. 이 X방향은 내가 집어 던지는 순간 내 손에서부터 벗어났지. 수평 방향으로는 작용하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집어 던지는 순간, 손에서 떨어지는 순간 더 이상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없어. 그냥 공기저항 마찰을 무시하니까 그럼 얘는
X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0이네. 그래서 X 방향은 무슨 운동해야 된다? 앞에서 배운 등속 운동해야 된다. 등속 직선 운동, 등속도 운동. Y 방향을 살펴보니까 Y 방향의 처음 속도를 V0Y라고 한다면 너 0이네. 왜냐면 수평으로 던졌지 수직 방향으로는 속도가 0이었으니까. 근데 내 손에서 벗어난 이후부터 얘는 아래쪽으로 모든 구간에서 일정한 중력을 받고 있지. Y 방향으로 힘이 일정하네? Y 방향으로 힘이 일정해. Y 방향으로 아래쪽 방향. 우리는 보통 아래쪽 방향을 지구 중심 방향, 지표면과 수직 방향, 그래서 연직 방향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래서 Y 방향으로는 아래쪽으로 일정한 중력. 왜? G의 값이 9.8인데 우리는 이렇게 그냥 표현하면 되겠죠? Y 방향으로 힘이 일정하네. 그래서 가속도가 뭐 하겠구나? 일정하겠구나.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 포물선 운동은 X방향으로는 힘이 0이어서 등속 직선 운동을, Y방향으로는 중력만을 받아서 등가속도 운동인데, 등가속도 운동 중에서도 중력가속도 G로 일정. 자, 다음과 같이 우리는 그래프를 두 개 그릴 거야. 왜? X방향과 Y방향으로 해석해야 되니까. 따랑 슝. 하나는 시간에 따른 X방향의 우리는 속도를 다른 하나는 시간에 따른 Y방향의 속도를 살펴볼 거랍니다. X방향 무슨 운동한다고요? 등속 직선 운동한다고요. 등속 직선 운동. 얼마? V0. 왜? V0로 던졌으니까. 근데 Y방향은 무슨 운동해? 자유 낙하 운동, 잔하분 한다고. 그래서 지표면에 꽝 하고 부딪혔을 때 시간을 t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야? 그거! 빡! 그럼 얘는 수직 방향으로 운동한 시간하고 수평 방향으로 운동한 시간은 언제나 같겠지. 그쵸? 우리 아까 배웠네. 얘 뭘 의미하죠? 거리. 근데 무슨 거리야? Y방향으로 진행한 거리를 의미해? X방향으로 진행한 거리를 의미해? X방향으로 진행한 거리다 보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보통 뭐라고 하냐면 수평 도달거리 이런 표현을 써. X방향의 거리라는 거야. 즉, 이 그림에서 표현하면 얘는 수평으로 이만큼 움직인 이 거리를 표현한다. 이해되십니까? 자, 두 번째, X방향 분석 끝났어. Y방향 보자. 너 기울기 얼마? G. 여기 있는 이 면적이 뭐죠? BT 그래프에서 X축과 이루는 면적. 무엇? 거리. 근데 누구의 거리야 얘는? Y방향으로는 이만큼 움직인 거잖아. 그래서 얘가 얼마? H인 거지. 그럼 우리 아까 외웠던 거 시간을 가속도와 H로 표현할 수 있겠니? 얼마? 루트 G분의 2H지.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물리량을 살펴보니까 이 녀석은 Y방향의 속도야. 그 Y방향의 속도가 얼마? 루트 2GH지. 와, 혹시 V0, S, T, VY, G, H, T 중에 제일 중요한 물리량이 혹시 보여? 이건 눈에 보이면 물리 센스 있는 친구.
민호, 너무 걱정하지 마. 내 시간 때는 어느 누구라도 아무리 어려운 질문을 내가 하더라도 다 질문의 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쌤이 민호한테 다시 물어볼게. V0라고 하는 물리량이 제일 중요할까? 지금 여기서 S가 중요할까? T가 중요할까? VY 중요할까? G가 중요할까? H가 중요할까? T가 중요할까? 대답해보세요. 뭐가 제일 중요해? 그렇지, 봐. 쓸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다른 친구도. 내 시간대에 모든 대답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이 눈빛은 저 또라이는 뭐냐, 뭐 이런 눈빛을 나한테 지금 막 쏘고 있는데, 자신감 가지라는 소리야.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이 H 때문에 Y 방향의 운동이 결정되는 거지. 얘 때문에 떨어지는 운동하는 시간이 결정된다. 이 운동하는 시간이 결정되니까 수평 도달 거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지. 아마 이런 수업은 아마 미리 뭐 통합과학이나 이 파트 물리에서 배운 친구들 아마 예상을 했겠지만 등가속도 공식 뭐 V는 V0 플러스 AT 뭐 이거 하겠구나 아마 깨질 거야. 무슨 물리가 공식이야. 물리는 지금처럼 가슴으로 느끼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무리 H를 공부하는데 머리로 어떻게 생각해? 가슴으로 느껴야지. 그럼 여기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쌤의 목표, 올해의 목표, 2024년도 이 지역에서 하는 데가 한 300명 이 내 수업을 듣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친구들은 처음 내가 시작한 친구들이니까 여기 있는 독수리 오형제들 민호, 성현, 찬우, 용문, 준규는 내 앞자리에 설득해 줄게. 삭스 파이팅. 그러려면 너네가 나한테 잘 배워서 뭐 해야 돼? 이 새끼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배우는 거야? 도대체 왜 이리 점수가 잘 나와? 왜 이리 똑똑하지? 안 들어드릴게요. 지금처럼 대답할 수 있게끔. 오늘 집에 가서 자랑해. 엄마 나 물리 대답 엄청 잘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네. 이제 예시로 A라고 하는 물체하고 B라고 하는 물체가 같은 높이에서 있었어. 근데 A는 V로 던져졌고요. B는 EV로 던졌답니다. 누가 바닥에 먼저 닿을까요? A는 V로 던졌고요. B는 EV로 던졌는데 둘 다 같은 높이에서 던졌답니다. 누가 운동하는 시간이 지표면까지 운동하는 시간이 길까요? 같을까요? 너무 자주 시키면 목이 쉬어요, 얘들아. 그래, 같다. 왜? 떨어진 높이가 같아 버리니까 운동 시간이 같아 버리지. 그러다 보니까 A와 B는 동시에 떨어져. 동시에 그럼 A와 B의 차이는 뭐냐? 운동 시간은 똑같은데 수평 방향으로 얘는 여기에서 이만큼 갔다면 A의 경로라면 B는 수평 방향으로 2배만큼 많이 갔다고 보는 거예요. 시간은 똑같은데 왜? X 방향의 속도가 2배니까 면적이 2배겠지. 수평으로만 2배가 더 간 경로를 간 것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또 이제 친구들이 헷갈려하는 거 A는 질량이 M이었었고요. B는 질량이 2M이었었답니다. 자,
중력의 크기는 누가 더 클까요? A가 클까요? B가 클까요? A하고 B를 비교하니까 A는 질량 m인데 중력 가속도 9.8, 얘는 2m짜리가 G니까 O? 중력은 B가 더 큰 거야. 자, 그럼 가속도를 비교하니까 A하고 B는 같을 수밖에 없겠지. 왜? 질량하고 상관없다고 그러잖아요. 이해 되십니까? 그러니까 얘는 Y방향으로 운동을 분석하게 되면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X방향만 B가 더 가요. 항상 같은 위치에 있어. 같은 높이에 있어. 왜? H가 똑같으니까. G가 똑같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제일 어려워하는 형태의 유형의 문제가 이런 형태들. A하고 B 중에 B가 질량이 크니까 중력이 크네? B의 가속도가 크겠지. 무슨 소리! 가속도는 똑같죠. 질량에 무관한 실험을 항상 생각해. 가벼운 거 무거운 거 나랑 같이 했던 실험. 동시에 도달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물리량. 높이가 다르면 운동시간 다른 거고 높이가 똑같으면 운동시간이 뭐하다? 같다. 감사합니다. 공식 쓰지 말고 이걸로 그리는 거예요. 그려서 하는 거예요. 공식 쓰면 친구들 좀 공식에 빠져가지고 이게 뭐였지? 이 문자 뭘 의미했지? 그 다음에 응용이 별로 잘 안 돼. 근데 예로 하면 이제 친구들이 좀 물리적인 사고를 조금씩 시켜놔야지 내 베이스를 들이니까 내년에 친구들이 당연히 물리를 택하겠죠. 물리의 맛있음에 빠져서 화학 외과 틀렸게 맞네. 생물 더 많네. 지구가 이거는 언어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네. 참고로 문과 친구들도 물리 수업 많이 듣는 편이야. 넌 도대체 수능에서도 안 택하는데 왜 듣니? 그냥 재밌어서 듣는데. 그냥 자기 힐링 시간. 그냥 깔깔깔 웃다가. 그래서 얘한테는 내가 터치를 안 해. 수능에서 안 하는데 그냥 와서 그냥 내 이런 물리 스타일의 설명들이 재밌는 거야. 그래서 그래 고맙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자, 대표적인 문제 하나 보고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 지어봅시다. 17페이지 7번. 그림은 같은 높이에서 질량이 2kg인 물체 A를 가만히 놓고 물체 A 동그라미 치시고요. 뭐라고 써야 돼? 무슨 운동? 처음 속도가 0인데 중력만을 받아서 운동하는 케이스네. 자유 낙하 운동. 처음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말해보는 게 가장 기억에 오래 남을 거야. 새로운 용어니까. 용어의 어려움인 거지 개념을 친구들이 모르지는 않아. 그쵸? 물체 B를 수평 방향으로 던졌답니다. B는 무슨 운동입니까? 포물선 운동이구나. 확인하실 수 있겠죠? 중력 가속도 10으로 해달래요. 와우! 매우 좋아. A의 중력의 크기는 10이야? 20이야? 30이야? 40이야? 20이죠?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G를 곱하는데 하필이면 10으로 해달라고 했으니까 B는 중력의 크기 얼마? 10. 그래서 중력의 크기의 B는 2대 1이다. 맞는 말이 되겠죠? 같은 높이란에 도달하는 시간의 B는 몇 대 몇? 1대 1이지. 보기 니은 옆에다가 이거 한 번만 또 써주세요. 운동하는 시간 T는 루트 G분의 2H. G가 똑같은데 H가 똑같네? 운동 시간이 뭐 하겠구나? 똑같겠구나. 디귿번. 지면에 닿는 순간
A의 속력은 B의 연직 방향의 속력과 같다. Y 방향은 A도 0이었었고요. B도 Y 방향은 0이었었지. 그럼 A와 B는 Y 방향의 속도가 G가 똑같고 H가 똑같으니 A와 B의 연직 방향, 수직 방향의 속력은 같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그래프를 계속 음미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어디에서 떨어졌느냐가 제일 중요해. 근데 상식적으로도 당연하지 않냐? 너네 1층에서 떨어졌을 때와 10층에서 떨어졌을 때 당연히 운동 시간은 언제? 10층인 거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런데 친구가 나랑 같이 10층에서 손을 잡고 떨어졌어. 공기저항 마찰을 무시하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동시에 떨어진다는 거죠. 무게에 상관없이.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문제, 대표 문제 마저 풀고 마무리를 져봅시다. 문과 애들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공식으로 설명해도 힘들어하시고요. 그래프로 막 이렇게 그려도 걔들은 우선 그래프를 그리면 문과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인 것 같아. 이상해. 자,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 찬우야, t는 루트 G분의 미안해 성현이었지. 쏘리. 루트 G분의 2H 이런 것들.
통화하고 싶죠. 어떤 거 시키죠? 다음 주 이거. 다음 주. 네. 숙제 공부 그래서 과제 해온 거 네. 여기 이제 교재 있는데 그거 확인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네. 아직 편법을 지키죠. 네. 네. 나 네. 제가 수업 들으시는 분들 다들 하시고 의담수 아니 의담수 오빠 지금 다음 주에 정리를 하십니다. 아직까지 표정이 매우 밝네요. 하나씩 아니야? 참고로 토요일 반 친구들의 수업을 보고 싶으면 난이도가 지금 난이도와 확 다르게 그랬더니 표정이 다 이때쯤 되니까 진짜 죽어가는 표정을 짓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우선 너무 처음 시작하고 있는데 너무 크게 이렇게 압박하는 것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자 5번 문제 한번 같이 봐봅시다. 17페이지 5번 속도 시간 그래프 내 그럼 기울기는 무엇을 따진다? 가속도를 의미 면적은 거리를 따진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다음과 같이 삐비비비비비 나타날 텐데 BT 그래프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 4. 지금 문제는 푸는 데는 쉽게 돼 있으나 여기에서 추가해서 설명하면 설명할 것들이 엄청 많죠. 4초, 8초, 그 다음에 12초. 봐봅시다. 우선 첫 번째 하나하나 분석하다 보니까 0에서 4초까지는 무슨 운동하고 있죠? 등가속도 운동인데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건 운동 방향으로 뭐 했으니까 원인인 힘이 작용했으니까 이 원인 결과가 친구들이 다음 주차에 배울 운동의 법칙을 지금 미리 이야기해 놓고 있는 거랍니다. 자 4에서 8초 동안에는 무슨 운동? 얘는 등속 직선 운동, 등속 운동을 하는구나. 8에서 12초 사이에서는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하는데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하다가 뭐하구나? 정지한 운동을 하는구나. 우선은 여기 있는 문제로 풀어봅시다. 6초일 때 물체는 무슨 운동하고 있어?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번 땡. 3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 너 눈 삐꾸냐 안 삐꾸냐 문제인 거지. 그래서 이때 가속도를 우리 A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4초 동안 속도 변화가 얼마만큼? 이만큼 생겼으니 가속도의 크기는 2분의 1 m/s 제곱이겠구나. 왜냐? 가속도는 속도 변화량이다 보니까 m/s의 시간의 텀이 더 있으니까 m/s 제곱으로 단위를 표현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번 맞는 말. 디귿번 가속도의 크기 보니까 얘는 A2라고 이야기한다면 크기 살펴보면 4초 동안 속도 변화가 얼마만큼? 4만큼 생기고 있네요. 그래서 크기는 1m/s 제곱이고요. 방향까지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이 녀석은 플러스겠지만 이 녀석은 마이너스겠지. 왜?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을 하였으니. 그래서 디귿번 9초일 때가 2초일 때의 2배이다. 맞는 표현. 오케이? 자 갑시다. 이렇게도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네. 0에서 4초까지 움직인 거리와 4에서 8초까지 움직인 거리와 8에서 12초까지 움직인 거리도 물어볼 수 있겠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도 좀 남았기도 하고요. 개념을 살짝쿵 더 올려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혹시 아까 우리 저 V에 대한 정보 이야기할 때 V는 AT T분의 ES 루트 EAS 있었잖아. 뭐라?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인데 왜 얘는 시간분의 거리의 2배? 그렇지 않니? 너네가 분명 배웠을 때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로 배웠는데 얘는 속력이 시간분의 거리의 2배네. 왜? 정의가 잘못된 걸까? 아니면 여기 있는 이 표현이 잘못된 걸까? 잘못된 건 없죠. 자, 봐봅시다. 저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는 궁극적으로 속력이나 가속도나 힘이나 왜 배운다고 했어? 물체의 위치 찾는 거잖아. T라고 하는 시간 동안 S라고 하는 위치에 있을 거야 라고 설명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속력이 변하고 있으니까 너무 복잡한 거야. 그래서 야 얘는 속도가 일정한 등속 운동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훨씬 편하겠지. 왜냐면 빠르기가 변하는 녀석보다는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는 녀석의 위치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하니까. 근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게 같아져야 됨을 알 수가 있지. 노란색의 이 녀석의 면적이나 보라색의 이 녀석의 면적이 뭐 해야 돼? 같아야 되지. 왜? 같은 시간 동안 최종적인 위치는 같아야 되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설명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좀 편한 방식을 택하고 싶은 거야. 이거는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내 오른쪽 볼에 밥풀이 묻어 있어. 근데 내가 오른손을 쓸 수가 없어. 밥풀을 이렇게도 뜯어 먹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도 뜯어 먹은 방법들이 있겠지. 그러니까 얘 등가속도 운동으로 풀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등속 운동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문제를 풀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물이나 지구과학에서는 이런 풀이들이 없지. 왜냐면 물리는 개념은 하나인데 풀이가 너무 많거든. 밥풀을 뜯어먹는데 이렇게도 뜯어먹었다가 이렇게도 뜯어먹었다가 이렇게도 뜯어먹었다가 벽에다가 볼을 비벼가지고 뜯어먹었다가 지랄 연병하는 방법이 무궁무진만 진짜요?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두 가지 그러면 살펴보자. 최소 이거는 아실 수 있겠지. 기울기가 일정한데 노란색 면적과 보라색 면적이 같아야 된다는 건 여기 있는 이 빨간색 면적과 여기 있는 이 보라색 면적이 뭐 해야 돼? 같으면 되죠. 기울기가 일정한데 면적이 똑같네.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합동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지. 오 그러면 오 여기 있는 높이와 여기 있는 이 높이는 뭐 해야 돼? 같아야 되겠네. 아 그럼 얘는 일정한 속도로 운동했다라고 하는 값으로 평균 속도라고 우리 평균 속력이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얘는 평균 속력으로 일정하게 운동했다라고 한다면 이 평균 속력은 나중 속도의 얼마? 절반이니까 얘의 2배인 거죠. 얘가 V고 얘가 0인데 그럼 평균 속도는 얼마인 거야? 이 녀석이 2분의 V니까 2분의 V를 V로 표현하려면 2로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표현되어 있죠.
등가속도 운동을 할 시에만 평균 속력을 구할 수가 있다. 그 평균 속력을 어떻게 구하느냐 살펴보니까 처음 속력에다가 나중 속력을 더해서 절반. 근데 처음 속도가 0인 거야. 그러니까 나중 속도는 평균 속력의 얼마? 2배라고 표현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계산할 때 이제 저 개념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0에서 4m 지점까지 이동한 거리 이야기하려면 얘 사다리로 면적 구해야 되잖아. 귀찮잖아. 그러니까 얘는 꾸준한 속도로 일정하게 운동했어. 그럼 0에서 4초 동안의 평균 속력은 얼마겠어? 이 높이하고 이 높이가 같아져야 되는데 전체 높이가 2야. 그러면 반씩 먹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평균 속도 3으로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하잖아. 그러니까 0에서 4초 동안의 이동 거리는 얼마? 여기 있는 사다리꼴 면적이 아니고 직사각형 면적으로 12m 같네 라고 이야기해 보면 되겠죠. 편하게 가는 방법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지. 8에서 12까지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을 해야 되잖아. 8에서 12까지 너 평균 속력이 이렇게 같다라고 치자. 근데 얘가 0에서 4까지야. 그러면 둘둘 나눠 가져야 되는데 평균 속도 얼마? 2.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얼마? 4니까 너 8m 같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풀이의 방법을 더 늘리는 거야.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력을 이용하는 방법. 참고로 제가 문제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근데 예를 들어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실 수도 있어. 물론 프린트를 봐야 돼, 해마다. 왜냐면 그 쌤이 저 속력의 값을 언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푸는 게 달라져 버리니까.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BT 그래프 어느 물체가 운동을 하는데 올라갔다가 삐빅했다가 삐빅됐다가 삐빅됐다가 이렇게 가는 운동을 했다. 그래서 이때 걸리는 시간이 t다라고 한다면 t초 동안 이동 거리 구하라. 그러면 얘 사다리꼴 구하고 있고 얘 뭐 쪼개가지고 너무 어렵지. 그럴 때 쓰는 방법인 거야. 어떻게? 이 구간에서 너 평균 속도 이걸로 운동했어. 너 이 구간에서 평균 속도 이걸로 했으니까 이 직사각형 볼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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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풀겠다는 방법. 이해되십니까? 통합각에서 나올 수도 있고 학교 내신에서 안 나올 수도 있지만 2015 교육과정에서 수능 물리를 택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꼭 나와. 이 문제가 올해 수능 19번 문제에서도 이 개념입니다. 굉장히 단순해 보이잖아. 공식 하나,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력은 처음 나중 속도 더해서 절반. 근데 19번, 20번에 포진했다는 건 킬러 문항이거든. 이게 물리의 맛인 거지. 쌤, 저는 평균 속력이고 알고 있어요. 근데 평균 속력에 관련된 문제가 안 풀려. 연습해야 될 거야. 그 단계를 쌤이 지금 전 토요일반은 확 하고 밀었더니 애들이 그래서 쌤이 좀 지금 적당히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친구들은 그래도 통합과학을 하되 통합과학에서 한두 단계 지금 좀 이야기하는 편으로 정리해 시켜도 되겠다. 너무 한 번에 몰아붙이면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다음이나 뭐 이렇게 할 때는 이제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도 기본, 심화 이렇게 좀 나눌까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무튼 이 정도 내용까지는 따라올 수 있겠죠? 느끼셔야 돼. 물리는 외울 게 별로 없어요. 문제 푸는 게 너무 다양한 게 문제인 거지. 자, 문제 하나 더 한번 봐볼까?
친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형태. 삐릭삐릭삐릭. 25페이지 42번. 지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디귿번 같은 거 해결할 때 이제 친구들이 뭐야 이거 할 가능성이 크죠. 큰 친구들은 손을 좀 들어주세요. 너네가 학교 내신에서 볼 킬러에 대한 이 파티의 킬러에 대한 형태가 이런 형태예요. 이런 문제 맞히면 등급이 상위 등급이 되고 이런 거 이제 틀리면 이제 내려가겠죠. 종이 보는 거. 자, 같이 봐봅시다. 동시에 물체 A는 가만히 놓고 밑줄 치고요. 무슨 운동? 자유낙하 운동. 우리 시간에는 줄여서 그냥 자낙운. 자낙운. B는 수평 방향으로 V로 던졌대. 무슨 운동? 포물선 운동이구나. 자유낙하 운동이 됐건 포물선 운동이 됐건 같은 높이면 운동 시간이 뭐하다? 같다. 왜? T는 루트 G분의 2H 였던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래요. 자, 수평 방향으로 L만큼 이동한답니다. 쌤이 우선 B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B 수평 방향으로 무슨 운동한다고요? 등속 운동하겠죠? 얼마의 속도로? V로 집어던졌대. 그래서 V로 등속 운동해. B 수직 방향, 연직 방향으로 무슨 운동? 자유 낙하 운동. 그래서 바닥면에 도달할 시간이 t라고 하죠. 떨어진 높이 얼마? h죠. 중력 가속도, 가속도 얼마? 중력 가속도 g. 그래서 시간이 정해져 있어. t는 루트 g분의 2h. 그래서 수평 도달 거리가 l로 정해져 있어요. 여기까지 됐죠? 이번엔 누구를 그릴 거냐면 A를 그릴 건데 A도 처음 속도가 0이고 중력만을 받아서 중력 가속도 g로 일정한 운동하지. 그치? 얘는 수평 방향은 0이니까 뭐 그릴 필요도 없는 거야. 이해됨? 근데 A가 떨어진 높이 얼마? h. A의 중력 가속도 g네. B가 떨어진 높이 얼마? h. 중력 가속도 g네. 그래서 동시에 도달하겠구나. 누구? A건 B가. 이게 어려우면 그냥 같은 높이네? 중력 가속도 같으니까 동시구나. 자, 기억번 A와 B는 수평면에 동시에 도달한다. 맞는 표현. 니은번 물체 B는 수평 방향으로 무슨 운동? 등속 운동. 수직 방향으로 등가속도, 자유낙하 운동. 니은번 맞는 표현. 물체 A가 수평면에 닿기 직전의 속도 외우시라고 했지. V는 루트 얼마? 2GHG. 근데 루트 2GH 이런 표현 있어? 없어? 없지. 얘는 뭘로 표현해 놨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주셔야 될 게, 이 표현으로 안 돼 있네?
그러면 t는 루트 g분의 2h 표현을 안 쓰겠다는 거야. 그럼 운동하는 시간을 꼭 얘로만 쓸 수 있니? b는 얘로도 쓸 수 있어. 얼마로? s는 v분의 t니까 t는 v분의 s인 거잖아. 근데 수평 방향의 속도가 얼마? v죠. 오케이? 수평 방향의 속도 v였었고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ab니까 v분의 ab나 루트 g분의 h나 이 경우는 뭐 해야 돼? 같아야 된다. 왜냐면 여기 운동시간 t면 여기 운동시간 t인데 이때 t는 연대 방향으로 구했지만 이때 t는 수평 방향으로 구하더라도 시간은 뭐 해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쌤, 왜 이게 어려워요? 너네가 통과 이 파트에서 보는 최고 난이도가 지금 여기에 숨어 있는 거니까. 나머지 문제들은 쉽게 풀릴 것도 많아. 일부러 나중에 너네가 질문할 걸 예상하고 지금 이거 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렵다가 아니고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야. 이런 거 연습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 놓을 수가 있겠네. 아까 우리 V는 4가지 물리량 중에 2가지 물리량으로 나머지 하나 표현했었죠. AT 표현한 거 혹시 기억나니? 그래서 12가지를 다 외우라는 거야. 왜? 절대적이진 않거든. 문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럼 Y방향의 속도, 저 녀석은 가속도가 얼마? G죠. 운동시간이 얼마야? 얘로 표현 안 되면 얘로 된 거잖아. V분의 H. 그래서 Y방향의 속도는 루트 2GH로도 표현 가능하지만 수평방향으로 시간을 나타낸 걸로도 표현이 되네. 그래서 얼마만큼? V는 수평면의 물체 A의 속력의 크기는 B나 A나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V분의 GL이니까 D번 땡! 이게 너네가 가장 힘들어하는 거야. 근데 공식을 써서 등가속도 공식 친구들한테 일부러 안 알려드렸어. 그려서 여기에서 해석하는 연습하시는 게 훨씬 편할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진짜 아까 12가지 중에 딱 이것만 외웠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틀려버리는 거야. 이것만 생각하니까. 근데 12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이 방법이었었네? 그러면 A 대신에 지수고 T를 얘 말고 얘로도 표현하는구나 하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이제 어려운 거 했으니까 실무도 한번 하고 마무리 지어봅시다. 38번. 그래프는 직선상에서 운동 중인 물체의 이동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요. 얘 무슨 운동하고 있는 거야? 1차내 ST가 거리 시간이 등속 직선 운동하겠구나. 그러면 ST가 나오면 BT로 그냥 그려버려. 얘는 이런 운동을 해요. 이해되십니까? 그 운동 시간 4초죠. 4초 동안 얘 얼마만큼 움직였대? 60만큼 움직였네? 그럼 이 면적이 얼마 돼야 돼? 60이라는 소리인 거지. 사각형의 면적이 60인데 밑변이 4야. 높이가 얼마 돼야 돼? 15 돼야지. 얘는 15로 등속운동. 기울기 너가 15구나. 왜? 기울기가 속력속도 운동하니까. 근데 ST 그래프로 분석을 해도 되지만 BT로 분석하는 게 훨씬 더 편해. BT로 바꾸어서 그냥 표현해 놔버리세요. 자, 무슨 운동? 속도가 일정한 등속 직선 운동, 등속도 운동, 등속 운동. 1번 땡. 2초일 때 속력, 3초일 때 속력, 4초일 때 속력, 3.1초일 때 속력. 다 등속 직선 운동이니까 4로 15로 똑같아야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2번. 0에서 4초 동안 이동한 거리 60. 그쵸? 3번 땡. 2번 답을 했으니까 운동하는 동안 일정한 힘을 받아? 아니지. 현실에서는 일정한 힘을 페달을 밟아서 등속 직선한다라는 그런 5개념이
생기니까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힘이 0이면 A가 0이다. 원인이 0이니까 결과가 0이어서 등속 직선 운동해야 돼. 그래서 4번 땡. 5번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 개소리 하고 있는 속력이 일정하게. 이해되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숙제는 1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문제 50문제 정도인데 쌤하고 어려운 것들 이렇게 풀었으니까 나머지는 보면 뭐 크게 이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그래도 질문들 할 것들이 있는 것들은 체크를 꼭 좀 한번 해보시고요. 이런 거에 현혹되지만 이게 모든 통과 문제가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야. 1등급 문제인 것이고 나머지 내가 풀 수 있는 건 훨씬 많아.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물리 어렵네. 근데 너무 이런 문제 안 풀어주고 쉬운 것만 이런 것만 계속 해주면 너네 학원 오겠니? 혼자 해도 되겠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들 질문하고 가셔도 됩니다.